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8월 3일 저녁 8시쯤 됐네요. 오늘의 오프닝은 이제 내일 세비캠이 상장을 하죠. 지난번에 공모주 청약, 그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세비캠, 그리고 관심 있는 게 이제 뭐 2차전지 분리막 WCP였나요? 제가 LP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업체랑,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되는 게 심사 청구를 했다고 해서, SM랩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지금 뭐 NCM 계열의 삼원계 2차전지에서 하이니켈의 보통 뭐 90%가 뭐 한계치였는데 그걸 뛰어넘는 95%의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SM랩에 대해서 소개가 됐고, SM랩에 투자한 SV 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움직인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SM랩이 이번에 상장 심사 청구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뭐 자세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IPO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오프닝으로 잡아봤는데, 공모 예정 주식수가 400만 주, NH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뭐 실적이 안 나오죠. 예, 실적은 안 나옵니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좀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뭐 오프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이니켈, 그 2차전지 하이니켈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거 뉴스에 나왔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구글에서 SM랩 하이니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기사가 쭉 뜨는데, 양극재 마의 94벽 넘었다. SM랩이 세계 최초 98%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 값비싼 코발트를 1%로 줄이고 니켈 함량을 98% 끌어올려 전기차 배터리 용량 16% 증가. 이게 작년 8월 18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외에 이렇게 쫙 나오죠. 하이니켈 끝판왕 도전.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IPO를 하니까 뭐라고 할까, 공모주 청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실적이 이제 여러 회사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눈에 들어온 걸 이제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동원 시스템즈가 눈에 들어오네요. 100%, 120%, 145%. 기존에 뭐 참치캔, 이런 캔 위주로 하다가 2차전지 캔을 사업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동원 시스템즈가 2분기 별도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468억에 영업이익 303억, 순이 274억. 물론 이전 이런 거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이따가 HTS에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코나이, 신세계 푸드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휴캠스, TKG 휴캠스인데 별도 기준인데 수익이 약간 좀 감소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질산 관련해서 뭐 이전에 한번 어디든가요? 그 중국인가 어디에 무슨 재고 뭐 공장을 진다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 뭐 탄소 배출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입니다. 어쨌든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사람인 그 다음에 뭐 원티드랩, 이런 채용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람인 원티드랩. 근데 뭐 제 관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은 하회했지만 그래도 744억, 570억의 어떤 그 플러스 이익을 냈네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KCC가 컨센 상회했습니다. 실리콘 관련해서 KCC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적이 있었죠. KCC. 저도 이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매출액이 16%, 영업이익이 40% 좀 증가했고 컨센을 상회했던 거의 1조 560억 정도, 영업이익 1642억, 순이익 1822억 정도 나오네요. KCC. 그리고 동원 시스템 연결도 연결도 괜찮아 보이네요. 동원 시스템 연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H에는 이제 이 확정 실적이, 잠정 실적은 이전에 나왔던 거고, 얼마 전에. 어쨌든 이 실적을 한 번 더 공시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잠정인가요? 확정 아닌가 모르겠네. 예, 실적이 워낙 잘 나왔죠.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이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안 관련된 지니언스도 한번 봐주시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뭐 어닝 스프라이즈입니다. 컨센서 상했는데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6,436%예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뿐만 아니라 또 뭐 자회사로 편입한 거 라이온 하트 개발사 있죠? 라이온 하트를 IPO한다고 해가지고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3분기도 좋을 거다라는 예상들을 정부사들이 많이 하던데 어쨌든 게임주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게임주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리오프닝 뭐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BTS가 뭐 이제 해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악재도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이브. 그 외에 코스모 화학이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스모 화학도 실적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별도 기준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BCNC는 이제 합성 커처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 그 뭐 초기다 보니까 숫자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회사들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17,000 얼마 전에 17,000원 아래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8,000 오늘 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17,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했던 매수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실적 발표지만 카카오페이도 실적 발표를 했고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리고 농기계가 대표되는 TYM 팀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 뭐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의 농기계 그 구매량이 늘어서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대동하고 팀이 대표된 팀이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 이런 실적이 뭐 은행 금융 주들이 실적은 뭐 작년보다 안 좋죠. 예, 어쨌든 주식 시장도 상당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로 먹고 사는 증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뭐 많게는 절반 마이너스 50%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실적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티드랩 사람인 HR 같은 채용 플랫폼도 실적이 좋습니다. 컨센 상회하고 HK 이노엔도 언제 컨센을 상회했네요. 예, 뭐 작년에 상장을 했죠. 예. 그 외에 또 유니드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순이익이 조금 뭐안 좋고, 나머지 뭐 매출액은 51%,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8% 정도,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펜오션이 이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고 HMM은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상당히 최고치에서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뭐 5천원 중반대니까 8천원 넘게까지 갔던 펜오션은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물동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BDI 지수라든가 그런 걸 참고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펜오션은 주가 현 위치에서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PER이나 이런 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꼬꾸라지면은 좀 뭐 주가가 더 조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도 유지하거나 늘어난다고 하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밸류에이션만 계산했을 때 페노션은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선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센을 하이했지만 실적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왔다. 31%, 61%, 80% 정도 했고 리오프닝에 관련된 의류 FNF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100%네요. 100% 이상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오늘은 이 정도 실적을 살펴보고 따로 밸류에이션은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장을 보면서 그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을 결국은 했네요. 그것 때문에 미중 관계가 험악해진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그 기후였나요?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 1.37%,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정도 올랐는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오르고 있고, 유럽도 약간 좀 뭐 오르고 있는 형국이고, 달러는 그런데 좀 올랐고, 유가는 좀 내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그게 우려였는지 기후였는지 어쨌든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돼서 그런 우려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요즘의 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오늘도 외국인이 뭐 저기 현선물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뭐 7월 달에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8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사주는 기조, 매수 기조인데 그 외국인이 역시 사줘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 선물도 약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 삼강 MNT가 지금 최고가 25,650원을 곧 뚫을 기세입니다. 오늘 25,200원도 갔죠. 25,200원까지도 갔으니까 좀 뭐 조만간 상단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5,350원까지 갔는데 650원에 300원 모자란 RSI도 엄청나게 지금 솟구쳐 있는 상태인데 상강 MNT가 SK 에코플랜트로 비인수되면서 그리고 지금 뭐 부지에다가 많은 걸 짓고 있죠. 새로 땅을 매서 공장 짓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IR 자료에서 한번 본 것 같고 지금 외국인도 2주간 319억 그 다음에 미국의 BBB 법안 조 맨친이 반대하다가 결국은 합의 본다라고 해서 BBB 법안이 통과 유력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대, 풍력, 태양광 그래서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미국도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이 풍력주로 대표되는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SC, 뭐 상강 MNT 이렇게 있는데 상강 MNT가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고치에 곧 뚫을 것 같고요. 아무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SK 에코플런트가 내달 인수 마무리가 되면 대만 프로젝트 수주기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부 서부 해안에다가 풍력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강 MNT에게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주가가 선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요즘은 풍력 발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지에만 짓는 게 아니라 해상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요즘은 많이 짓기 때문에 육지 땅에다 짓는 것보다는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많이 짓는 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겠죠.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상강 MNT가 차트상으로 봐도 상당히 25,000원을 오늘 뚫은 오늘 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여기 보시면은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풍력과 LNG, FPSO, VOC,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사업은 이제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천연가스 지금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유럽의 에너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여기 보면 사업 전망이 밝다는 게 지난해 12월 독점 협약 계약을 체결한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의 하부 구조물 이달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된다. 계약 금액은 5,729억. 그리고 이게 2020년 매출액 대비 134% 정도 된다. 예. 이 정도 있고 그때 아마 대규모 수주가 임박해서 이제 투자 심리도 회복세를 돌았었다. 뭐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어쨌든 풍력에 관련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 이런 것도. 예.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좋은,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마,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을 짓겠다. 일명 스마트 팩토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오늘,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KPF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 유일 로보틱스도 있고, SPG, 감속기를 만드는 SPG, 그 다음에 해성 TPC,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로봇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2030년 무인공장 그 관련돼서 많이, 어제 오늘,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 눈에 띄는 거는,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때 엄청 뜨거웠죠? 엄청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뜨거웠는데, 그래서 주가가 19,000원까지 갔죠. 예, 작년이네요. 작년 9월 30일 날 19,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5,000 얼마 하다가, 이 지금 한 두 달 조금 지났나요? 두 달 정도 하는데, 한 150%, 200% 정도 갔죠? 예, 엄청나게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해액 첨가제를 국산화해서, 지금 현대차에, 납품한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오늘 세게 갔습니다. 오늘 4,500원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차트상으로 1,500원까지 갔었네요. 그게 상한가가 1,600원이었는데, 상한가 1,600원에 100원 모자란 1,500원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 기사를 잠시 보면요. 그 기사를 보면 일본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시장을 국산화에 성공한 캠트로스가 해서 블라블라 국내 전기자동차 쪽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에 캠트로스 강세다. 거의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1,5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가 1,600원인데 그래서 지금 국내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솔브레인 등 2차전지 생산업체에서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2차전지 생산업체에서 현대차 등으로 최종 납품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캠트로스가 하는 게 상당히 작년에 19,000원까지 주가가 슈팅이 나왔다는 게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전해액 첨가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성장 산업에 속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차트상에 보시면은 가격대가 지금 올라서 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좀 조정받는다고 하면 관심 종목으로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회사는 아닐 겁니다. PER도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49배 엄청 높죠. 엄청 높고 외국인 지분은 1% 정도고 시가총액 2,172억. 오늘은 좀 올라서 더 올랐겠지만 사실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닌데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향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캠트로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지금의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치도 안 나오는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를 낼 만한 그런 회사도 아니지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 오늘 저는 눈에 띄는 게 캠트로스가 눈에 띄는 아무래도 2차전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 일명 국산화 소부장에서 국산화 한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모멘텀이 강하게 받아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트로스가 좀 눈에 띄고 제가 오늘 이게 이제 대만에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대만의 그 과자가 좀 유명하죠. 저도 망고로 만든 푸딩 같은 거, 망고 푸딩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과자가 상당히 많은데 대만에서 그런 과자를 수입 금지, 중국에서 수입 금지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해갖고 제과주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그런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좀 상한가가 왔는데 그런 효과들이 있을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과자 생산을 이런 종목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고 드래곤플라이를 위시하여 게임주들이 오늘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여전히 상당히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매드팩토도 바이오주, 에이비온도 바이오주, 예, 바이오주도 상당히 요즘 뭐 흐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게임주 펄어비스가 있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캠시스가 어제 시간에서도 세게 갔는데 오늘 2,565원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지금 그 선전시 심천이라고 하는 데에서 중국에서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4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자율주행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계가 있는데 레벨 4, 5는 이제 운전자가 개입 안 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옛날에 그 저기 CBDC 할 때도 중국에서 CBDC 할 때도 그 선전시 심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자율주행도 심천에다가 먼저 레벨 4를 승인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율주행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니까 그런 종목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 이거 쌀 때 사 모아놨다가 간간히 나오는 자율주행 이슈 때 한번 매도를 하시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컴투스도 게임주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여기 뭐 상위권에 휩쓸고 있는 것들이 게임주들이 많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나오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나오고 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죠. 예, 바이오도 나오지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에코프로가 오늘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99,300원까지 갔습니다. 99,300원까지 에코프로가 갔는데 에코프로도 거의 뭐 보시면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한참 멀었지만 상당히 요즘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충분히 10만원 이상을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똘똘한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 실적이 22년도에 이게 뭐 100% 넘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20년도에서도 100% 정도 증가했고 21년도에서 22년도는 한 150% 정도 증가하는 것 같죠. 100, 한 2, 30%? 예, 어마어마합니다. 2분기 실적도 어닝스 프라이즈 나왔죠. 1분기에 뭐 거의 배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잖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배가 넘죠. 뭐 한 3배 정도? 예. 엄청나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뭐 이미 이제 아래에서 사시는 게 힘드시다면 조정을 해도 되고 분할 매수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에코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카카오도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그렇고 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니까 중국의 CATL이 북미 투자의 배터리 공장 북미 투자 계획을 9에서 10월로 연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원래 당초에 멕시코에 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미중 관계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이 됐는지 어쨌든 중국의 당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기를 한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국에서는 별 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럼 거의 내수용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미국에다가 특히 미국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게 이제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도 봤다시피 25년도에 129기가와트 그 공장을 가동이 되잖아요. 그때 되면 아마 매출이 엄청나게 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고서라도 SK 이노베이션 물론 SK온이 상장이 되면 뭐 별도의 SK온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비상장 주식을 SK온 걸 살 수 있다면 사야겠죠. 그걸 바라보고 25년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2차전지 완성 셀 업체부터 해서 뭐 소재 업체까지 다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4.8%나 올랐고 게임즈 아까 실적 발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59,200원까지 갔고 미중 그 반도체 때문에 오늘 반도체는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좋았고, 그 외에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좋았고요. 캠시스 아까 말씀드렸고, KPF가 이제 로봇 관련주죠.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1% 올랐네요. 캠트로스 아까 말씀드렸고, 로보틱스 중에, 유일 로보틱스 어제 세게 갔는데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네요. LG화학 또 뭐, 좀 관련이 있고, 2차전지, 삼성 SDI도 2.45%, 삼성 SDI가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이, LNF도 그렇고요. LNF도 23만 6,500원까지 갔고, 그 외에 금양이 뭐, 2차전지 관련돼서 주목을 받아서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태양광도 오늘 좀 쉬어갔던 것 같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게임주들은 뭐 오늘 좋았고, OCI도, 저기 태양광, 좀 쉬어갔고,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좀 뭐 좋았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2차전지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10만원을 뚫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엄청 대폭, 감소되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가고 있지 않나. 지금 10만원이 넘는 최고가를 쓰고 있죠.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중공업도 오늘 조선주로 괜찮았고요. 오늘 아무래도 그 탄소 배출권, 때문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탄소 배출권하고 또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해외 사업장에서 탄소 감축 사업 한 것도 국내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겠다. 뭐 그런 그 정책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린 케미칼 같은 그런 종목도 움직였고요. 그 외에 또 보시면은 이제 뭐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소재주, 그다음에 완성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다 올랐죠. 예, 다 올랐습니다. 게임주도 올랐고 바이오, HL도 약간 뭐 얼마 전까지만 세게 갔는데 좀 조정받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NC소프트는 너무 많이 떨어졌죠. 어쨌든, 3분기, 4분기에, 어쨌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게임주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미리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매수를 한 건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심텍처럼, 심텍도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주가가 그렇게 가지를 않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미중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지, 오늘 반도체는 TSE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도 좀 내렸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LX 세미콘은 너무 실적도 잘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올 것이냐, 유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 감소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X 세미콘이 많이 내렸거든요. 예, 많이 내렸어요. 16만 8,800원에서 이때 또 11만원까지 다시 15만원에서 지금은 뭐, 87,300원까지 떨어졌다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LX세미콤 실적도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탄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1분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추세가 꺾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실적이 1분기보다 안 논다고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테니까 그때 분할 매수 차원에서 나눠서 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BBB 법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한 법안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뭐, HSD 엔진이라든가, 한국 카본, 동성화인텍, 본행제로 대표되는, 그런 종목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캠트로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이 잘 찾아보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세비캠이 내일 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일 하이텍도 조정받을 경우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왜냐면 이제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900달러를 넘었고 조만간 액면 분할 3대 1로 또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5대 1로 했고 지금 또 3대 1로 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승은 엄청나도, 지난번에 1200달러도 넘게 갔지만 지금은 600달러까지 떨어졌다 다시 900달러를 넘어섰는데 계속되고 있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대주전자재로 뿐만 아니라 뭐 저기 이녹스의 비상장에서 HRS도 있고, 그다음에 MK전자, 한솔케미칼, 뭐 그런 그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 두루두루 체크해보면서 2차 전지 중에 들어올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사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기업이라든가 첨보,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C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동박에 대한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참 살얼음판을 걷는 그 형국이긴 한데, 미중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도체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요. 그 외에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TSE도 떨어졌고, ISC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떨어졌을 때, 조정받고 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HPSP도 상장 이후 약간의 이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5G의 프론트홀 장비로 대표되는 HFR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에코프로비엠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뭐 그런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꾸준히 매수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 장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어떤 뭐라고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좀 방향을 틀지 않았나. 외국인이 사주는 거를 봐서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고 한다면은 조금 더 외국인이 들어올 그 공산이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해서는 주말에 IR 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나름 깊이 있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뭐라고 할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아래에서 사서 높은 자리에서 파는, 정말 단순한 건데 사실 어렵죠. 예, 단순한 거지만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